얘야, 네가 여자로 보이는구나. 내가 감히 너를 안아도 괜찮겠니?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놀이터 로맨스건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우면서도 진정한 사랑의 고개를 끄덕이게 될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올해 37살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였지만 저희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저 그런 부부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머리를 잡고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전혀 현실 같지 않았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아침 식사를 함께 했는데 말이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갑작스레 혼자가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혼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시아버지 이진우께서 병원으로 급히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이 적으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더욱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제 어깨를 한번 다독여 주셨죠.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와 함께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조문을 왔어요. 그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말이죠. 장례식장에서 3일을 꼬박 세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셨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조용히 일러주셨죠. 서연아, 이제 인사해야 한다. 라든지, 저분은 네 남편의 스승님이시다. 라든지요. 화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나 고요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대화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있다는 존재감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적막했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서 함께 지내마.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결혼 생활 7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리다니요. 37의 과부가 되어버린 제 앞에는 막막한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척들이 위안이 되었어요. 누군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적어도 온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 이진우는 올해 66입니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근엄해 보이셨죠. 말수도 적고 표정도 무뚝뚝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면서 조금씩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미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죠. 혼자 먹기 뭐해서 같이 준비했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제 목까지 신경 써주신 거였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놔둬라 내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힘들어 할까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거실 전구가 나갔습니다. 제가 의자를 가져와 가라 끼우려 하자 시아버지께서 보시더니 위험하다며 직접 갈아주셨어요. 의외로 손놀림이 익숙했죠. 집안일은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혼자 지내시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오셨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살림을 해오신 거죠. 아버님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뭐가 불편하냐고 하시면서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어요. 오히려 집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좋다고 하셨죠.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언제였나 싶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별것 아닌 제 일상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경청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같은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실 때 저는 옆에서 TV를 보곤 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죠. 시아버지는 가끔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거라 하시면서요. 젊은 사람이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집이 더 편안했거든요. 어느 날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사과를 동그랗게 돌려 깎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정성스러웠어요. 먹어보렴 하시며 건네주시는데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은 생각보다 곱고 부드러웠어요. 나이에 비해 거칠지 않았죠. 아마 교감으로 일하시면서 험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비교가 되었어요. 남편은 과일 깎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저에게 깎아달라고만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직접 깎아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둘이 생활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시아버지와 저, 각자의 생활 리듬이 서로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죠. 아침에는 시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십니다. 산책을 다녀오시고 간단히 아침을 차려두시죠.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깨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서연아, 아침 먹으렴? 하시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을 챙겨주셨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주시기도 하고 계란 프라이를 해주시기도 했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시아버지께서 수도꼭지를 고쳐주시곤 했어요. 물이 좀 새는 것 같구나 하시면서 연장을 가져와 직접 조이셨죠. 손놀림이 정말 익숙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촛불을 가져와 켜주셨어요. 금방 복구될 게다 하시면서도 차분하셨죠. 촛불 아래에서 바라본 시아버지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전은 꽤 길어졌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대화였죠.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흔했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촛불을 켜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촛불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죠. 이런 고요한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물을 가져다 주실 때였습니다.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시는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의 천이 전해졌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도 남성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시아버지시잖아요. 하지만 마음은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았죠. 자꾸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우려내 주실 때의 정성스러운 모습,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신 모습, 늦게 들어오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 있으면 자꾸 시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가 비정상인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나 컸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계셨죠. 시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우실 텐데 말이에요. 가끔 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죠. 저와 같은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켰음에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물이라도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나갔죠. 시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도 잠을 못 이루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네, 너무 더워서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서 자거라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 무언가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오랫동안 머물고 더 깊어진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등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느껴졌어요. 전에는 그냥 지나치시거나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는 자꾸 제 근처에 머무셨죠. 도와줄 것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제 옆에 앉으셨어요. 평소에는 당신 방에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말이죠. 무슨 드라마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별로 흥미없어 하시는 듯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어요. 가끔 웃음소리를 내시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시아버지도 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을 살며시 떠보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죠. 시아버지였습니다. 문틈으로 제 잠든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잠든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거세게 뛰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은 더욱 서먹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셨지만 저는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왜 제 방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 계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분위기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는 심한 폭우였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더군요. 온 동네가 암흑에 잠겼죠. 시아버지께서 촛불을 가져와 거실에 켜두셨습니다. 오늘은 전기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밖에는 비가 계속 퍼붓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고요하고 은밀한 분위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많이 외롭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도 외롭단다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진솔하게 들렸죠. 내 시어미가 죽고 나서 계속 혼자였다. 아들놈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했고 말이다. 촛불이 일렁이며 시아버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모양이다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더 심해졌어요. 진심을 털어놓았죠.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처지였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제 곁으로 오셨어요. 바로 옆에 앉으신 거예요. 촛불이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등을 쓰다듬으셨죠. 이렇게 곱고 예쁜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서연아, 우리는 결국 똑같이 외로운 사람일 뿐이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희는 서로만 응시하고 있었죠. 시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 뺨을 부드럽게 감싸셨어요. 정말 곱구나 하시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감정은 남편과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숨소리도 가빠지고 있었죠. 촛불만이 저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입을 맞췄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저도 피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죠. 죄의식보다는 그리움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선을 넘었습니다. 촛불이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외로웠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에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지냈어요. 오늘 뭐 할 거니?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죠.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와 같은 풍경이지만 제게 물을 따라주실 때 손이 살짝 스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어젯밤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낮에는 각자 자신의 일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책을 읽으시거나 산책을 나가셨고, 저는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봤죠.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러게 말이다. 이런 말들 뒤에 숨겨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죠. 서연아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낮과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애틋했죠. 저도 네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어도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죠.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깊은 애정 같았어요. 하지만 해가 뜨고 나면 다시 죄의식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미안하구나 하시며 괴로워하셨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걸까? 하고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외로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더 세게 껴안아 주셨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단다. 처음에는 며느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저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좋아요. 남편보다도 더요. 이 말을 뱉고 나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선사해 주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의무감 같았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었죠.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낮에 혼자 있을 때면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런 관계라니요. 세상에 온갖 비난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밤이 되면 그런 생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순간만이 현실이었죠. 서연아, 너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 하시던 시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듯 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조심스러워지기도 했어요. 혹시 누군가 눈치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겨났죠.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문을 열어보시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진우 오빠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수진이구나. 어쩐 일로 갑자기 하시며 당황해 하셨죠. 최수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56살이고 이혼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와는 오랜 지인 사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었다고 하네요. 수진 씨는 저를 보더니 아, 이분이 그 며느님이시구나 하면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쩐지 불편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젊고 예쁘시네 하시며 미소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이렇게 젊은 며느리가 있으니 더 신경 쓸 일이 많으실 텐데 무언가 의미심장한 말투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별일 없다고 짧게 대답하셨죠. 그날 이후로 수진 씨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우 오빠 안부도 궁금하고 며느님도 보고 싶어서요. 하면서 말이에요. 올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 씨는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서 눈을 반짝였죠. 보통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저희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요? 수진 씨가 올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딱딱하게 행동하셨죠. 며느님 치고는 너무 젊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보며 남자는 언제나 젊은 여자를 좋아하죠 하고 웃었어요. 농담 같았지만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부엌으로 가더니 시아버님과 지내는 거 어때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되물었지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신 어르신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죠. 저는 수진 씨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날카로운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거든요. 시아버지도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수진 씨가 있을 때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밤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 방에 오시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오셔도 금방 돌아가시곤 했죠. 수진이가 자주 와서 조심해야겠다 하시면서 걱정하셨어요.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수진 씨 때문에 저희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싫었거든요. 그분이 시아버지를 보는 눈빛에서도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옛 동료를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방문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오더군요. 혼자 계시는 진우 오빠가 걱정돼서요. 라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 같았어요. 저희를 감시하고 있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왔어요. 마침 저녁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드시죠? 하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내내 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어요. 서연 씨, 혼자 계시는 시아버님 모시기 힘드시죠?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면서 동정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아버님도 며느님이 이렇게 젊고 예쁘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하고 웃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수진 씨가 또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나이 든 남자를 좋아한다던데 성숙하고 든든해서 그런가 봐요. 시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숨을 고르는데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씨가 시아버지께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오빠, 조심하세요. 젊은 며느리랑 단둘이 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특히 저렇게 예쁜 며느리라면 더욱 말이 많을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라고 했지만 그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수진 씨는 금방 일어섰지만 자주 들를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불안해하시는 것이 느껴졌죠. 수진이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다 하시며 걱정하셨어요. 아버님 괜찮을 거예요 하고 위로해 드렸지만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수진 씨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 씨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술을 사왔어요. 오랜만에 같이 한잔해요 하면서요. 시아버지께서 거절하려 했지만 수진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수진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없는 집이라 그런지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면 보기 좋죠.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수진 씨는 확실히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 씨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서연 씨,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더군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저 다 알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시아버님과의 관계요. 밤마다 두 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이에요. 수진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했는데 이제는 확신해요. 두 분 눈빛이나 행동을 보면 뻔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켰다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죠. 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는 결국 파멸을 맞게 될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라니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죠. 내가 왜 말을 안 해야 하는데요? 이런 추잡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수진 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진우 오빠는 내가 더 오래 알았어요.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꼬드겨서 그렇게 된 거죠.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러면 입 다물어 줄게요. 수진 씨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퍼뜨릴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집에 돌아와 시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 이제 어떡하죠? 하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도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시더니
수진이에게 가서 부탁이라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오빠,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시아버지께서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진 씨가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한 태도였어요. 진우 오빠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시아버지께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실 거면 제가 다 폭로하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아들 친구들한테, 모든 사람에게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수진아,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수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모든 걸 공개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선택할게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우린 이제 정말로 선택을 해야 해요. 숨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살 것인지요. 그날 밤 저와 시아버지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죠.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마음이 진짜잖아요.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게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관계 때문에 말이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우리 다른 곳으로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놀라셨어요. 서연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시아버지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좋다. 여기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구나. 수진이도 계속해서 우릴 괴롭힐 테고 말이다. 그렇게 저희는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서연아, 후회하지 않겠니? 네, 전혀요. 아버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해 줄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간단한 편지 한 장만 남겨두셨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짐을 챙겨 채 실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정말 가는구나 하시면서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셨죠. 새로운 곳에서는 우린 부부예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이진우와 박서연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부일 뿐이다.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멀리 떠날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작은 해안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늦은 나이에 만난 부부로 알고 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하죠. 누구도 저희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요.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커피를 내리고 저는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죠. 하지만 문득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까요? 수진 씨는 포기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커피만 주문하고 금방 나갔거든요. 그날 밤 시아버지께 말했어요.
오늘 카페에 온 손님이 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왜? 하고 물으셨죠. 왠지 우리를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시면서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저도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우리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파멸의 서막일까요?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이길까요? 아니면 현실이 이길까요? 그 답은 시간만이 알고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념과 관계를 넘어선 사랑. 여러분은 이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